네, 저희 12페이지 영업관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입력 메뉴에 대한 구성을 먼저 보면 입력하는 메뉴, 조회하는 메뉴, 또 현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영업관리 및 입력 메뉴에 대한 이제 설정,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료를 올려서 일괄 업로드할 수도 있고요. 내가 입력해 놓은 전표를 가지고 전자결제도 진행할 수 있다. 저희가 교재에 이렇게 도식도를 간단하게 좀 넣어놨어요. 보통 견적을 보내서 견적이 우리의 주문으로 확인이 되면 주문서 입력을 남겨줄 거고요. 이후에 출고가 됐을 때 판매 입력까지 진행을 해볼 겁니다. 물론 오늘 저희가 직접 진행을 해볼 부분은 주문서부터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업체로부터 주문, 즉 수주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수주를 받아옵니다. 자, 그럼 수주를 받으면 저희가 판매를 할 거예요. 물건을 출고를 시킬 거예요. 그때 이 카운트에서 판매 입력을 잡아줄 건데 그러면 주문서는 왜 입력을 하느냐?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잔량이라는 하나의 관리를 진행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력 관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잔량이라는 거는 주문을 내가 10개를 받았는데 실제로 7개만 판매가 됐다라고 하면 저희 잔량은 3개로 관리를 할 거예요. 자, 이때 이 잔량을 관리해주는 메뉴가 바로 미판매 현황이라는 곳에서 진행을 해볼 거고요. 두 번째, 이력에 대한 내용은 말 그대로 내가 언제 이 주문건을 받았다라는 이력을 남기고 싶을 때에 주문서 작성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판매 입력을 하게 되면 어떤 내용들이 발생이 될 거냐? 첫 번째, 재고가 감소합니다. 재고가 감소합니다. 두 번째, 내가 거래처한테 받을 돈, 채권이 생겨요. 자, 세 번째, 거래 명세서가 만들어지고요. 네 번째, 세금 계산서가 내가 입력해 놓은 판매 입력해 놓은 걸 가지고 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종종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해주세요. 주문서는 꼭 써야 되나요? 저희는 출고된 이력만 있으면 되는데 이 주문서를 꼭 써야 될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주문서를 입력한다라고 해서 이런 네 가지의 과정을 발생되지 않아요. 네 가지의 과정을 진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 입력은 필수로 입력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주문서는 우리 회사 특성상 필요하시면 입력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주문서부터 시작을 해볼 건데요. 주문서 입력 메뉴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주나 구매 입력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첫 번째, 주문서를 입력하는 일자를 볼 거고요. 두 번째, 우리가 어디 업체로부터 주문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담당자가 받은 주문건인지, 또 어디에서 출고가 될 예정인지, 이 주문건은 언제까지 우리가 납기를 해야 되는가를 선택을 잡아줄 수 있고요. 다음 밑에 하단에는 어떤 품목을 몇 개를 얼마의 단가에 주문서를 입력한다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입력하는 화면을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해볼게요. 자, 네오아시아로부터 주문을 받았고요. 출하 창고는 완제품 창고에서 나갈 겁니다. 자, 납기 일자는 2길 27일 날 또는 30일 날 실제 납기되는 날짜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해당하는 품목 코드, 메모리 수량 10개를 10,000원에 주문받았다. 또 무선 마우스 10개를 5,000원에 주문받았다. 자, 이렇게 하단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입력할 때 화면들을 한번 잘 봐주시면 다 돋보기 안쪽으로 검색을 해서 입력을 했어요. 즉
이 카운트는 코드 형태로 관리가 될 거라서 코드 입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돋보기 안쪽으로 써주셔야 되고요. 품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품목명에 제가 입력한 게 아니라 품목 코드란에 해당 품목의 이름을 쳐서 코드를 불러오게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하시고 나서 왼쪽 하단에 이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저장을 누르게 되면 입력 화면은 새로 고침이 돼서 보여지지 않게 되고요. 주문서 조회 메뉴로 가게 되었을 때 해당 주문건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문서 조회 메뉴의 한번 특징을 볼 건데요. 우선 첫 번째, 조회 메뉴의 특징입니다. 내가 입력해 놓은 전표를 들어가서 조회할 수도 있고요. 또 수정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전표를 클릭하고 삭제도 처리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상단에 보시면 진행 중이라는 거 하나 보일 거예요. 또 완료라는 것도 보일 거예요. 자, 이건 어떤 의미냐? 현재 이 주문서는 진행 중이다. 아직 판매되지 않았다라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재를 한번 보시면 주문서는 내가 주문 수주를 받았을 때 쓸 거고요. 주문서 조회에서 진행 단계를 관리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주문서가 진행 중이면 진행 중, 판매가 끝나면 완료로 처리를 해줄 수 있다라는 하나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면 그대로 판매랑 이어지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해당 주문서를 판매로 가지고 와볼 거예요. 자, 판매 입력을 할 때 거래처, 창고, 품목을 내가 기억해서 쓰는 게 아니라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주문이라는 하나의 버튼이 보일 거예요. 자, 이 주문 버튼을 딱 클릭을 잡아보면 주문서 조회 메뉴로 들어가지고요. 현재 진행 상태에 있습니다. 이 주문서를 불러올 거다. 번호 체크할 거예요. 번호 딱 체크해 주시고 적용 버튼을 눌러주시면 내가 입력해놨던 주문서의 정보를 그대로 가지고 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만약에 USB 메모리는 20개를 팔았는데 무선 마우스를 못 팔았어요. 그럼 무선 마우스는 지워줍니다. 내가 실제로 판매한 만큼만 입력을 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는 이제 잔량 관리가 필요해요. 자, 잔량 관리를 어떻게 하냐면 보여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저장을 한번 눌러보면 현재 주문서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미판매 현황이라는 메뉴를 가서 검색을 한번 잡아보면 미판매 현황에 가서 보면 무선 마우스를 주문받은 수량, 그런데 출고가 되지 않은 수량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요. 판매 입력에 들어가서 마저 해당 주문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주문건 클릭 후 적용 버튼 눌러주시면 해당 주문서에 잔량만 불러와지게 선택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저장을 눌러주셔도 되는데요. 이 왼쪽에 깃발 모양의 한번 마우스로 올려보시면 주문서의 진행 상태를 변경할 수가 있어요. 즉 무슨 뜻이냐? 제가 하나의 페이지에는 주문서를 띄워보겠습니다. 판매 입력을 저장하게 되는 순간 해당 주문건은 진행 중이 아니라 완료로 넘어가질 거예요. 이 단계를 판매 입력할 때 저장 버튼 왼쪽에 깃발 모양의 마우스 올려주시고 변경에 체크해 주시고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주문서 조회에서 완료 탭에 위치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미판매 현황에서 검색을 해도 조회가 되지 않게 됩니다. 자, 이 단계가 주문서와 판매 입력에 대한 입력 방법 또 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어떤 걸 볼 거냐면 저희 교재 나온 것처럼 판매 입력에 대한 걸 볼 거예요. 자, 판매 입력은 언제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해당 주문건이 출고될 때 판매 입력을 진행을 할 겁니다. 판매 입력을 할 때는 내가 직접 쓸 수도 있었지만
중간에 주문 버튼을 불러올 수도 있었어요. 자, 판매 입력을 하게 되면 변하게 되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자, 교재 보면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거래 명세서를 출력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디서 출력하냐? 판매 조회에서 해당 전표의 맨 우측 인쇄 버튼을 클릭해서 땅 보면 거래 명세서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대로 이메일 버튼 눌러서 해당 업체에 이메일을 보내줄 수도 있고요. 또한 인쇄 버튼을 눌러서 인쇄를 하거나 PDF로 변환해서 업체에 제공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재고가 감소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완제품 창고에 무선 마우스를 20개를 팔았는데요. 재고원 출력물에 재고 현황에 들어가서 완제품 창고에 대해서 무선 마우스의 재고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선 마우스 클릭하고 검색을 해보면 현재 마이너스 20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때 품목 코드를 땅 클릭하면 재고 수불부로 들어가집니다. 재고 수불부를 봤더니 이렇게 나와요. 출고 20개 돼서 재고가 마이너스 20이다. 즉 0개의 상태에서 판매가 됐더니 재고가 감소해서 마이너스 20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 내용이 저희 교재에 보시면 두 번째, 재고의 감소가 생겨났고요. 세 번째, 채권의 증가, 거래처별 채권이라는 메뉴를 가볼 건데요. 재고원 영업관리에 마우스 위를 조금 밑으로 내려보시면 거래처별 채권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해당 메뉴 땅 클릭하고 제가 네오아시아 검색해서 한번 네오아시아만 검색을 해보면 자, 어떻게 됐죠? 제가 판매 입력을 한 금액이 재고 매출로 나와 있게 되고요. 잔액으로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거래처 코드 또는 명을 땅 클릭 잡아보시면 이카운트에서 관리대장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원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어요. 이 원장도 마찬가지로 이메일로도 보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거래명세서 출력, 재고의 감소, 채권의 증가에 대한 내용 봤고요. 저희 세금계산서는 밑에 내려가서 실제 어떻게 발행하는 건지에 대한 방법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이제 판매 자료를 세금계산서 처리하는 내용을 한번 봐볼 거예요. 자, 이카운트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건별이 있고요. 일괄이 있습니다. 건별이라고 하는 거는 거래명세서가 한 장일 때 세금계산서도 한 장이다 라는 뜻이 될 거고요. 일괄 같은 경우는 거래명세서가 N장이 됩니다. 몇 장인지 몰라요. 그런데 세금계산서는 한 장으로 만들어질 때 얘기예요. 즉 어떤 건에 대해서 발행해 주세요. 저희 지난달 일괄적으로 발행해 주세요 라는 기준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건별 먼저 한번 볼게요. 재고원 영업관리에 판매 조회로 들어가서 회계반영이라는 거 볼 거예요. 이 회계반영 여부가 세금계산서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라고 생각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멀티북 같은 경우는 해당 업체는 연락이 왔는데 이 판매건에 대해서 계산서를 발행해 달래요. 자, 그런 경우에는 판매 조회에서 해당 전표 클릭하신 다음에 플러스 버튼의 마우스를 한번 올려볼 거예요. 그러면 매출 전표 1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매출 전표 1을 딱 클릭을 잡아주고 저장 눌러주면 끝이에요. 그러면 세금계산서 발행 준비 끝났고요. 실제 발행은 이제 회계 전자 세금계산서 메뉴에서 발행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이게 건별입니다. 쉽죠? 판매에 입력했던 내용을 전표를 클릭해서 들어가서 상단에 플러스 버튼에서 매출 전표를 만들어주면 자연스럽게 해당 금액과 거래처가 따라오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네오아시아 같은 경우를 볼게요. 네오아시아는 어떻게 요청을 했냐면 일괄로 요청했어요. 야, 우리 6월 달에 우리한테 판매했던 거 계산서 처리해 주세요. 또는 5월 달 거 처리해 주세요. 자, 이렇게 연락이 오는 건데요. 일괄로 회계 반영하는 작업 선수는
저희가 이렇게 하단 박스 안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같이 따라가 볼 건데요. 메뉴가 바뀌어요. 판매 조회가 아니라 판매 일괄 회계 반영 갈 거예요. 내가 판매한 걸 일괄로 회계 반영한다 라고 해서 영업관리에 판매 일괄 회계 반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첫 번째 딱 확인하셔야 되는 건 이 기준 일자예요. 일괄이기 때문에 이 카운트에서 기본적으로는 지난달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교육을 위해서는 6월 1일에서 6월 오늘 날짜 19일까지 체크해서 검색을 한번 잡아 볼 거고요. 그러면 해당 거래처에 대한 금액이 합산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번호 체크하고 매출전표 1 눌러서 그대로 저장 눌러주시면 일괄 회계 반영도 끝나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판매 조회 메뉴로 들어가 보면 우측에 전체 회계 반영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순서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교재에 넣어놨어요. 판매 일괄 회계 반영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기간 선택해 주셔야 되고요. 검색하신 다음에 매출전표 1 클릭해서 전표를 만들어 주시고 실제로 발행은 이 5번에서 진행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저희가 거래명세서 즉 판매 입력한 걸 바탕으로 이제 계산서를 발행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 다음 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가보시면 저희가 어떤 걸 넣어놨냐면 이렇게 넣어놨어요. 건별로 처리할 때 이 플러스 버튼 한다라는 사진 정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 세 번째 수금 처리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사실 이 내용은 저희 회계 메뉴에서 조금 더 자세히 배워요. 그래서 이카운트 회계 교육을 좀 더 들어주시면 수금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보실 수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떻게 수금 처리가 되는지 정도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판매 입력 하단의 현금 수금, 회계 메뉴에서 입금 보고서. 제가 한번 메뉴 보여드릴게요. 판매 입력 메뉴에서 하단에 현금 수금 버튼 눌러줄 거예요. 현금 수금 버튼 누르면 내가 어디로 돈을 받았는지 돋보기 버튼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계좌 검색이 되는데 이건 회계 기초 등록과 또 연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래처는 어디한테 돈을 받았는지, 금액은 얼마를 받았는지, 적요, 메모할 게 어떤 게 있었는지, 1차 거래 대금, 수금. 자, 이렇게 내가 돈 받은 내용을 직관적으로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저장 신규 눌러주시면 끝납니다. 이게 첫 번째 재고 메뉴에서 이렇게 현금 수금 버튼이었고요. 두 번째 회계의 패스트 엔트리에 돈을 받았으니까 입금 보고서 써볼 거예요. 자, 입금 계좌 코드 내가 돈 뭐로 받았는지 입력해 주시는 건데 신한은행이고요. 외상 매출금 때문에 네오아시아한테 또 10만 원 받았어요. 2차 거래대금 수금. 자, 입력하고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회계 메뉴에서 입금 잡는 방법은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입금을 잡으면 저희 거래처별 채권, 아까 채권이 증가한 걸 확인하실 수 있는 메뉴 있었죠? 여기 들어가서 검색해보면 자, 어떻게 나와요? 수금 처리에 금액이 확인되게 되고요. 잔액이 감소하는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이카운트의 수금 처리에 대한 방법 한번 봤고요. 네 번째, 반품 처리입니다. 반품이라는 거는 내가 판매했는데 다시 돌려받았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입력할 거냐면 첫 번째, 판매 입력을 내가 다시 마이너스로 쳐버립니다. 그게 두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예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기존 판매 전표를 찾아서 하단에 반품 처리 버튼을 클릭할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럼 첫 번째 방법 먼저 보면 판매 입력에 들어가서 내가 반품을 한 거래처 들어갈 거고요. 무선 마우스를 -5 금액은 당연히 내가 입력했던 금액이 돼야겠죠. 아까 제가 5,000원이라고 적었으니까 -5라고 적어주면 알아서 공급가액은 마이너스 금액으로 지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량을 내가 직접 마이너스로 다시 적어주는 거
이게 하나의 방품 처리 방법이었습니다. 이대로 저장 누르면 실제로 재고도 다시 증가하게 되고 내가 거래처한테 받을 돈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고 수량이 증가되고 채권이 감소된다라는 것도 하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기존 판매 전표 하단에 반품 처리 버튼이라고 있는데요. 판매 조에 해당 전표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여기 보시면은 반품 처리라는 버튼이 있어요. 자, 제가 반품 입력한 걸 들어갔는데 입력 안 한 걸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들어가서 보면 하단에 반품 처리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버튼 땅 클릭을 잡아보시면 다 마이너스로 바뀌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내가 실제로 반품이 진행된 만큼의 수량만 입력을 하고 그 다음 저장만 잡아주시면 반품을 입력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어떤 방법이 편리하신지에 따라서 1번과 2번 방법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 여기에 뭐 현금 수금 버튼, 수금 잡는 버튼 내용 넣어놨는데 실제로 저희 반품 처리 버튼도 내가 입력해 놓은 전표에서 반품 처리 버튼 클릭할 수 있었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외화 거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대 비용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드릴 건데 이거는 저희가 구매 입력 메뉴에서 안내 도와드리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 다음 페이지를 한번 가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판매 조회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판매 조회 메뉴 저희가 아까 봤었던 내용이에요. 거래 명세서 출력할 수 있고요. 메일도 보낼 수 있고 뭐 팩스랑 PDF 변환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이거 한번 체크할게요. 이카운트에서 이메일을 보냈어요. 또는 뭐 카카오톡 발송했어요. 자, 이랬을 때 수신 여부 확인 가능한가요? 라고 했을 때는 판매 조회 옵션에 문서 발송 내역이라는 걸 딱 클릭 잡고 들어가 보시면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은 따로 보낸 게 없어서 나오지 않았지만 발신 상태와 수신 상태를 확인해서 업체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옵션에 문서 발송 내역 요거 하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네, 저희 그러면 이제 그룹웨어 활용 팁이라는 거 한번 간단하게 보고 갈 거예요. 자, 어떤 내용에 대한 내용이냐, 어떤 내용을 말씀드릴 거냐면 영업사원분들이 일반적으로 영업 상담하고 오거나 또는 영업 계약 현황 관리를 하고 싶을 때 이카운트에서 어떻게 써야 되나요? 라는 질문들을 좀 해주실 때가 있는데요. 자, 이럴 때 이카운트에 다목적 입력이라는 그룹웨어의 하나 메뉴가 있습니다. 그룹웨어 다목적 입력에서 이렇게 제가 게시판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이런 식으로 컬럼 자체를 내가 다 만드는 거예요. 영업자가 갔다 와서 어떤 업체였고 현재 진행 상태는 어떻게 됐고 언제 뭐 가입을 할 거다, 언제 계약을 한다 라는 거에 대한 내용을 좀 적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 내용, 이 다목적 입력 자체는 내가 입력하는 이 항목 하나하나를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서 우리 회사에 필요한 내용을 이제 작성을 해줄 수 있고요. 단순히 그냥 입력해서 보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집계 자체를 걸어서 봐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상단에 이런 탭 상태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아예 집계 조건을 걸어줘서 어떤 사람이 어떤 계약과 뭐 실패가 이런 큰 데이터 집계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카운트에 다목적 입력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좀 참고로 넣어놨으니까 혹시나 이카운트에 어떤 이런 영업 관련된 내용, CRM 내용들을 좀 입력하고 싶다라고 하면 다목적 입력 한번 참고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 부록 중에 거래 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건 어떤 거냐면 내가 이카운트를 쓰고 있는데 다른 업체들로부터 주문을 받을 때 전화나 카톡 또는 뭐 문자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온라인 수발주 시스템을 이용해서 받아버릴 거예요. 즉 주문서 입력을 내가 전화 받고 쓰는 게 아니라
해당 업체에서 주문서를 대신 쓰면 이 커스터머 포탈 탭이라는 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설정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 설정을 어떻게 해줘야 되냐? 셀프 커스터마이징의 기타 관리 시스템에서 커스터머 포탈 설정을 잡아줘야 됩니다. 자, 여기 들어와 보시면은 지금 저는 이렇게 회사 코드가 들어가져 있지만 고객님들께서는 여기 코드가 비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는 C 포탈 코드 클릭해서 여기에 사용할 가상 코드를 입력을 해 주실 건데요. 자, 이 코드를 입력할 때 제가 이 상태에서 저장 버튼을 누르면 이미 사용 중이다라고 나와요. 즉 어떤 의미냐? 저희 게임 아이디 또는 닉네임 또는 블로그 닉네임 같은 경우에 다른 사람이 쓰고 있으면 못 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회사만의 하나의 방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쓰고 있는 방은 쓸 수 없고요. 나만의 코드가 들어가줘야 돼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가장 추천드릴 때는 고객님들 회사 코드 있죠. 회사 코드가 고객님들의 고유 코드예요. 이카운트에서 제공해드리는. 그럼 마찬가지로 이 코드를 커스터머 포털에 사용하시게 되면 고유 코드로 좀 사용될 확률이 좀 높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아이디를 만들어 줄 거예요. 왼쪽 하단에 신규 버튼 눌러서 어떤 거래처가 이 아이디를 쓸 건지 아이디와 패스워드, 이메일 걸고 권한 탭을 가서 이 주문서는 어떤 창고로 입력이 될 거다라는 거를 넣어주시고 저장을 하게 되면 아이디는 등록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문을 입력하는 화면을 한번 볼게요. 이카운트 로그인하는 곳에 들어가서 우측에 커스터머 포털이라고 있어요. 고객님들께서 로그인하시는 거는 ERP라고 나와 있을 거고요. 고객님들께서 제공해주는 이 커스터머 포털은 이 사이트를 들어가서 로그인할 거예요. 자, 그러면 똑같이 이제 회사 코드부터 다 마찬가지로 잘 적어야겠죠. 331022 아이디는 네오 패스워드 입력하고 저장 로그인을 하면 뭔가 창이 땅 뜨게 되는데요. 주문서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주문서를 써버리는 거예요. 메모리 수량 뭐 100개 자, 이렇게 입력하고 저장을 누르게 되면 재고원 영업관리의 주문서 조회 메뉴로 갔을 때 커스터머 포털에 가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땅 들어가 보면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네오아시아에서 주문서 썼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커스터머 포털에 있을 때는 내가 들어가서 주문서를 쓴 거래처가 수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아유, 내가 잘못 썼네 라고 수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업체에서 이 주문을 확인해서 진행 중으로 넘기게 됐을 때 단가도 다시 계산 처리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단가 적용 잡아주시고 부가세도 그럼 재계산 될 거고 나머지 내용들 내가 바꿔야 될 거 있으면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저장 누르면 다시 한번 진행 중으로 넘겼을 때 적용을 누르면 이제 진행 중으로 들어가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문서를 딱 눌러보면 해당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지금 단가 적용이 안 되어 있는데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해볼게요. 주문서를 들어갔을 때 이번에 먼저 그럼 보여드릴 거는 똑같이 진행 관리는 가능해요. 그런데 일자를 딱 클릭해서 들어갔을 때 내가 다시 수정을 하고 저장을 하게 됐을 때 이렇게 확인이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수정하고 싶으면 업체에 연락하세요 라고 알람이 뜨게 됩니다. 즉 진행 중으로 넘어가게 되면 내가 진행 중으로 넘기게 되는 순간 주문서를 쓴 업체는 수정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수정이 필요하면 전화를 통해서 직접 수정해 줘야 된다라는 하나의 필요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단가가 적용이 안 됐는데요. 요거 다시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해볼게요. 메모리, USB 메모리를 50개를 저장 처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커스터머 포털 탭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거를
진행 중으로 옮겨줄 때 제가 아까 이 체크 상태에서 저장을 눌렀기 때문에 되지 않은 거고요. 적용 체크하고 저장을 누르게 되면 해당 품목의 출고 단가가 있다면 여기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도 나오지 않은 이유는 이 품목에 대한 출고 단가가 없었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문서를 내가 직접 쓰는 게 아니라 거래처로부터 대신 쓰게 해서 받고 확인하는 내용을 저희는 커스터머 포탈이라는 하나의 새로운 창을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록 내용 참고하셔서 어떤 업체한테 우리가 이거 아이디 만들어줘서 이 아이디로부터 직접 주문서를 입력할 수 있게 안내해 드려도 괜찮겠습니다.